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개문발차 후 레임덕 공세. 원구성 합의는 안 됐지만 후반기 국회는 어제 시작했어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는데요. 현 정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 이렇게 말했고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을 표현을 빗댄 거죠. 네. 박 원내대표는 또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경고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을 거론하며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탄핵 언급에 대해 거대 야당의 오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했다 비판했고요. 모든 책임을 출범 2달 된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국회 제1당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되게 발언이 셌다. 셌다. 예, 어제 그거 보면서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연설할 때 막 박수 쳤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는 뭔가 조용해서 야유를 보내거나 보통 뭐 이래야 되잖아요. 어허. 약간 어안이 벙벙한 느낌? 어안이 벙벙한 예, 느낌. 이 정도로 세게 나올 줄 몰랐고 우선 당에서 이게 대해서 지침이나 뭐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보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정부 출범 후에 첫 이게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예. 저 발표 아닙니까? 교섭단체 그런데 이렇게 예. 세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탄핵까지 언급을 하고 물론 뭐 탄핵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탄핵을 뭐 시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탄핵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제 여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탄핵이란 단어가 지금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좀 나오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권 주자로 나왔는데 그때 심리적 탄핵이다. 지난 14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탄핵이란 거는 한마디로 국정 운영 그러니까 동력이 상실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엔 탄핵만 남죠. 뭐 누가 심리적이란 수사를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세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보고 좀 자신감을 얻었다. 강한 야당이 되겠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선을 넘었다 아니면은 좀 오바했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탄핵이란 거는 모든 국민의 트라우마지만 특히 보수층에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헌법을 어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논란은 있지만은 여기서 탄핵을 언급할 경우에는 결국은 보수층이 집결할 가능성,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더 막아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역풍처럼. 역풍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지 반등은 되겠지만은 추가 하락을 오히려 막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윤석열 정부가 이슈하는 게 약간 진영 결집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탈북어민 이슈라든지. 북송 이슈 뭐 이런 것들 뭐 법과 원칙대로 뭐 예. 다양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수 진영의 입맛에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민주당의 전략적으로 오바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이제 또 연설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받아칠지. 예,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임 기자. 네, 근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원구성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우리가 그 실익을 얻지 못했다 이런 여론도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 이제 대여 공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원구성 관련해서 어제 사진 하나가 찍혀가지고 좀 이슈가 됐는데 그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진이 찍혔는데 뭐라고 거기에 했었어요? 7개 상임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2개가 법사위와 운영이다. 나머지 5개가 국방외통, 정보, 행안, 뭐 기재위다 이런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여야가 지금 원구성에 대해 거의 의견 접근은 이렇구나. 사실 막판 쟁점이 됐던 게 과방위와 행안위를 그렇죠. 민주당이 갖고 오느냐 마느냐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는 과방위는 민주당, 뭐 행안위는 국민의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길게 가면은 여론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민주당이 과방위를 갖고 온 선에서 좀 정리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 이제 협상 2차 데드라인이니까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이 탄핵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중진 김기현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16명 살인은 허위다. 국민의힘에서 네.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주장, 새로운 주장이 네, 나왔어요. 새로운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게 아니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그 2명이 흉악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탈북 브로커였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탈북 브로커인 2명이었다. 네. 그럼 그 16명 얘기는 어디서 나왔다는 주장입니까? 16명은 실제로 이제 탈북을 하려던 사람들인데 이 2명이 그 사람들을 탈북을 돕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제 가장 쟁점 중 하나가 그 2명이 흉악범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이제 국민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쵸. 흉악범이라 돌려보낸 거다와 흉악범이어도 돌려보내면 안 됐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맞습니다. 배치하는 지점이었는데 네. 흉악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거짓이다. 이러면 상당히 달라질 수 그럼 있거든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은 이 김책시에서 16명이 탈북하려던 5가구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오징어 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서 그 김책시 육지에 한 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서 승선하기로 했는데 네. 그 보위부에 그 한 명이 체포되면서 네. 승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2명, 배에 타고 있던 2명은 도망간 입김새를 알아채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징어잡이 배에는 19명이 타고 있던 게 아니라 2명만 타고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16명이 그 배에 타려다가 잡혀간 거다. 네. 그렇다 아.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 북송어민 2명을 분리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살인에 자백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누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16명 죽였다고 자백을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북한의 말만 있는 거였다면 북한이 그쵸. 거짓말한 걸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스스로 자백을 증언이 했다. 있으니까. 이러면 네. 좀 달라지는 건데요. 그 자백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되진 않았죠. 네네. 자,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네. 원조가 뭐냐면은 그 2019년 11월에 이제 넘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12월에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는 이제 북한 뭐 전문 매체 이런 데예요. 네. 여기에서 이 또 동일한 내용이 2019년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나 몇 군데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이 그 살인자가 아니라 탈북 브로커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탈북민을 이제 데려오려고 하다가 붙잡힌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네. 여기에서 이제 한교호 의원이 이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물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교호 의원은 몇몇의 탈북민의 증언이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라는 솔직히 거의 카더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명은 탈북 브로커였다더라라는 어떤 다른 탈북민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증 없이 증언만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당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당시에도 그런 주장 나왔거든요. 네. 아무도 국민의힘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한교호 의원도 당시에 장군 출신이잖아요. 네. 정부의 해명인가 설명에 대해서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태경 의원도 앵커랑 인터뷰를 했지만은 그때도 정부의 판단은 맞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흉악범일 가능성은 예. 근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내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거 인권 문제 쪽이었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예. 이거 정부 발표 자체가 조작됐거나 조작이다, 그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고. 한기호 의원 개인 주장인지 예. 아닌지. 또 하나는 이게 정부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은 NLL로 이들이 넘어오기 한 열흘 이전부터 이미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게 김책항이 어디 있냐면 함경북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오려면 한참 걸려요. 이미 그래서 감청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거에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붙잡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태영호급이다. 네. 아니면 뭐 황장혁급이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런 거를 막 전 군을 동원해서 남한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한데 탈북 브로커가 한두 명도 아닌데 이들을 위해서 전군이 동원돼 가지고 한 열흘 이상을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게 상식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인 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알 수 북한에서? 없는데 이거가 그러니까 이런 조작 군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감청을 의식해가지고 조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들이 중요한 인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조작할 만큼.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들이 지금 정부 발표는 뭐냐면 합동신문 해가지고 각각 조사를 했는데 네. 16명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한다라면 합동신문에서 나왔던 거 공개하면 됩니다. 이들이 그러면은 16명 죽였다라고 한다라면 이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다음으로 가죠. 네, 9,900원 무제한 지하철. 무슨 얘기인가요? 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통해 10건의 우수 국민 제안을 선정했습니다. 국민 제안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도입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굴하다는 취지고요. 네.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2,0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고유가 시대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 달 동안 9,900원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K교통 패스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이나 그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또 최근 문제가 됐던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등 이런 의견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국민청원,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만 방문하면 누구나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이 국민 제안은 지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좀 폐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한기호 의원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작은 어선에 선원이 16명이나 탔다는 것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거물급 탈북 브로커였기 때문에 북이 대대적으로 반드시 잡으려고 작전을 편 것이다. 남한도 속인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과 아무리 해도 그런 걸 정부가 조작을 하느냐. SI 첩보는 확실했고 대질신문에서 그들이 자백했다. 이게 지금 팽팽히 맞서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대질신문 자료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평행선 으로 달리는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쟁이고. 물증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해야 된다라면은 SI 첩보 같은 경우에도 적정선에서 공개를 하고 특히 대지신 그 예. 합동신문한 내용은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치를 보면 되는 거죠. 아, 국민들의 피로도가 좀 높아가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선 정쟁이 되면 말이죠.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